풍아, 오늘 리뷰할 제품은 센스랩의 신제품 펜 디스플레이 16 번들입니다. 이 제품은 LCD가 아닌 OLED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두께가 얇아지고 가벼워졌습니다. 업계의 첫 4K 해상도의 OLED 액정 타블렛입니다. OLED 액정 타블렛은 와콤의 무빙크와 이 제품이 유일해요. OLED는 LCD와 달리 백라이트 없이 자체 발광을 하기에 블랙 색상이 밝게 표현되지 않고 완벽한 블랙을 구현합니다. OLED 액터는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그럼 언박싱을 하면서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제품의 가격은 번들 가격이 189만원이고 일반은 159만원입니다. 비슷한 성능과 가격대인 신테크 프로 16은 192만원이에요. 펜 디스플레이 16이 가격이 일반 기준 33만원 정도 더 저렴합니다. 신테크 프로 16과 스펙을 비교하면서 설명해드릴게요. 우선 박스를 살펴보면 제품이 일러스트와 우측에 OLED와 4K가 강조되어 있어요. 제품이 사진에 단축키가 있는데 단품에는 단축키가 없기에 단품은 단축키 사진이 없을 것 같네요. 옆면을 보면 구성품이 많아 굉장히 두꺼워요. 뒷면에는 제품이 구성이 적혀 있습니다. 단품의 경우에는 여기서 스탠드나 케이블, 단축키 등이 없고 단순 구성품으로 되어 있어요. 번들이기 때문에 구성품이 많습니다. 박스를 개봉하면 감사 인사가 있고 박스 커버에 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킥스타트, 제품의 구성품과 연결 방법, 액세서리 설치 방법이 적혀 있어요. 비닐이 아닌 극세사 파우치에 본체가 있습니다. 스탠드는 약간 무게감이 있어요. 각도는 아쉽게 18도, 32도 두 가지만 지원하는 게 좀 아쉽네요. 펜 케이스 안에 4개의 펠트심과 6개의 기본 펜심이 있고 펜이 일반 펜과 슬림 펜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펜은 지우개와 슬림 펜과 달리 3개의 단축키가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펜이 단축키가 2개인데 와코미 프로펜 3D가 유일하게 3개가 있었어요. 3D 작업할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피락과 틸트는 신테크 프로 16과 동일하게 8192레벨과 60도입니다. 디스플레이 반응 속도는 13ms로 신테크 프로 16이 30ms보다 훨씬 빠릅니다. 3g에서 500g의 인식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피랍이 하드함은 와콤과 얼마나 차이가 날지 궁금하네요. 슬림펜은 지우개와 2개의 단축키가 있고 굉장히 가벼워요. 퀵키, 물리적인 휠키와 8개의 단축키가 있고 이 버튼으로 5세트 변환이 가능해 총 40개의 단축키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허브, 아웃풋 C타입 포트와 썬더볼트 포트, 인풋인 미니 DP, HDMI, USB-C 포트가 있어요. 그리고 전용 기역자 C2C 케이블이 있습니다. 2가지 펜클립, 스티커와 전용 액정 클리너, 드로잉 장갑, 그리고 보증서가 있어요. 국가별 전원 어댑터, C2C HDMI 케이블, 기역자 A2C, C2C 데이터 케이블, A2C 케이블과 DP2 미니 DP 케이블. 자, 이렇게 전체 구성품이에요. 상단은 단품 구성이고 하단은 번들 추가 구성이에요. 번들 구성이기에 퀵키와 종류별 케이블과 어댑터, 스탠드 등 구성품이 굉장히 많네요. 스탠드나 단축키, 파우치 등 다양한 구성이 있어 휴대할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체를 살펴볼게요. 액정에 슈퍼 에칭 글라스 처리가 되어 있어요. 신테크 프로의 에칭 글라스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10만 대 1의 명암비를 가진 OLED가 탑재했어요. 기존의 에칭 글라스보다 빛 반사가 더 적고 약간의 종이 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4K 해상도를 지원해요. 신테크와 동일하게 풀 라미네이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건 신테크 프로 16은 터치를 지원하지만 이 제품은 가격에 비해 터치 기능은 미지원인 게 조금 아쉽습니다. 세격은 신테크 프로 16은 어도비 RGB 98%를 지원합니다. 어도비 RGB는 동일하지만
지원 색역은 펜 디스플레이 16이 좀 더 다양한 색역을 지원합니다. 어도비 RGB 98%, sRGB 99%, P3 D65는 98%, 렉 709는 99%, 렉 2020은 82%를 지원합니다. 윗면을 보면 내부 쪽으로 내장된 전원 버튼과 OLED 적용으로 12mm 굵기와 1.2kg으로 굉장히 얇고 가벼워요. 같은 16인치 액정 타블렛과 비교하면 굵기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일반 16인치 무게는 1769g, 펜 디스플레이 16의 무게는 1284g으로 500g 가벼워요. 휴대할 때 좋을 것 같아요. 뒷면은 마그네슘 합금 하우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필압 레벨이나 풀 라미네이션, 4K의 성도는 동일하고 색역은 어도비 RGB는 동일하지만 펜 디스플레이가 더 다양한 색역을 지원합니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에칭 글라스와 반응 속도, 가장 큰 차이는 OLED가 적용되어 명암비와 대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신티그 프로는 1000대 1의 명암비를 가지고 있고 이 제품은 10만 대 1의 명암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티그 프로는 터치가 지원된다는 차이가 있어요. 성능은 펜 디스플레이 16이 전체적으로 높고 터치가 지원 안 되는 건 아쉽지만 OLED가 적용되었고 33만원이 가격 차이가 있어 신티그 프로 24처럼 터치 모델과 논터치 두 가지 모델이 있듯이 가격을 낮춘 버전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 터치를 안 써 괜찮지만 터치 기능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자, 제품을 랩탑에 연결했어요. 이제 제품을 사용해보고 느낀 점을 설명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자켓을 배경 위주로 그려볼 거예요. OLED 블랙 색상을 제대로 체험하기 위해 어둠을 표현하기 좋은 흑백으로 그려봤어요. 확실히 기존 액정 타블렛과 달리 어둠이 완벽히 표현되었어요. 글레이징을 활용하니 명암을 넣을 때 굉장히 도움됐어요. 그림이 좀 더 대비가 잘 나타났어요. 필압도 500g까지 인식되어 굉장히 하드하고 좋았습니다. 그 외 색역과 필기감이 마음에 들었어요. 펜이 단축키가 누를 때 힘을 줘야 돼서 불편했습니다. 더 자세한 건 장단점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자켓들을 그려봤어요. 아직 미완성이라 아쉽지만 최대한 명도를 표현하며 OLED를 활용해봤습니다. 이제 장단점을 설명해드릴게요. 첫 번째 장점은 OLED입니다. 이번에 흑백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OLED 블랙 표현이 가장 체감이 많이 됐어요. 제가 흑백으로 그리는 글레이징 기법으로 그림을 많이 그려서 흑백으로 그릴 때마다 LCD 제품들은 어두운 부분이 백라이트 때문에 밝기가 높아서 뿌연 느낌이나 불편했는데 이 제품은 블랙 표현이 좋아 선명하고 굉장히 좋았어요. 이번에 그린 그림을 LCD가 들어간 신티그 프로와 비교해볼게요. 펜 디스플레이가 좀 더 어둠이 잘 표현되어 특히 우측 하단이 금경처럼 어두운 부분이 체감이 많이 돼요. 어두운 영상을 볼 때 특히 차이가 큽니다. 같은 4K 제품인데도 좀 더 선명한 느낌이 듭니다. OLED 유무 차이로 신티크의 명암비가 1000대 1이고 펜 디스플레이는 10만 대 1로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이렇게 블랙 표현이 좋아 글레이징이나 어두운 표현이 많이 들어간 그림을 그릴 때 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 장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장점은 색감입니다. 일단 색역도 다양한 색역을 지원할 뿐더러 어도비 RGB, sRGB, P3 색역이 98% 이상을 지원합니다. 흑백으로 그림을 그렸지만 중간에 채색을 하면서 색감을 조정하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완성본이 아니기에 다른 채색된 그림과 비교해볼게요. 신티그 프로와 디자이너 모니터와 색감을 비교해봤을 때 거의 비슷한 색역을 지원했어요. 특정 색역이 강하거나 약하지 않고 거의 정확한 색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4K 해상도를 지원하는 게 좋았어요. 신디그 프로 이사와 같은 4K 해상도여도 액정 크기가 달라 좀 더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OLED여서 블랙 표현이 좋아 좀 더 선명한 느낌이 더 들었어요. 그럼 다음 장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세 번째 장점은 섬세하고 하드한 필압입니다. 필압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펜을 쓸 때 힘을 많이 주는 편인데 와콤의 신디그 프로는 100% 힘을 줬을 때 최대치가 입력되는 하드한 필압감이라 좋았습니다. 그 외의 타사 제품들은 보통 하드한 필압감인 제품도 필압을 최대로 하드하게 설정해도 70% 정도 힘을 줬을 때 최대치가 입력됐어요. X3 프로칩 제품이 92% 정도로 하드했지만 펜 디스플레이 16은 와콤과 동일한 100%였습니다. 신디그 프로와 번갈아 써도 거의 동일한 필압감이라 놀랐습니다. 필압이 섬세함도 프로펜2와 거의 동일했어요. 그리고 보통 풀 라미네이션이 장점인 경우가 많지만 이 제품은 완전히 딱 달라붙는 풀 라미네이션은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아주 약간 유격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유격이 느껴지진 않고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특히 펜 포인트를 조정할 때 드라이버 문제인지 정확도가 떨어져 펜 포인트 오차가 커서 유격이 큰 줄 알았는데 한동안 계속 조정을 하다 보니 겨우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풀 라미네이션은 큰 장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펜 클립이 있어 펜을 보관하기 편했고 위치가 고정이 아닌 자유롭게 조정되어 좋았습니다. 상하 좌우로 조정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럼 다음 장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네 번째 장점은 지문 방지와 저반사입니다. 이 제품은 일주일 넘게 액정을 안 닦고 사용해도 지문이 많이 안 남았고 특수 코팅이 되어 있는지 액정 질감 자체가 부드러웠고 이물질로 인한 오염도 거의 없었어요. 액정의 전체적인 마감이 고급스러운 게 느껴졌습니다. 이 제품도 지문 방지가 잘 되어 있지만 몇 시간 안에 지문이 남고 이물질로 오염됐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지문, 오염 방지에 터치가 지원이 되면 조합이 굉장했을 텐데 아쉽네요. 또한 터치가 되면 단축키나 키보드를 별도로 준비할 필요 없어 휴대성이 좀 더 특화가 됐을 것 같아요. 차라리 터치 기능을 추가한 제품을 별도로 판매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저반사가 잘 되어 있어요. 신디그 프로가 저반사가 잘 되어 빛반사가 거의 없었지만 손을 가까이 대면 비춰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펜 디스플레이는 손을 가까이 대도 비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빛을 흐리게 반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액정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다음은 단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점은 리트랙션 거리입니다. 리트랙션 거리는 펜을 약간 천천히 일정 속도로 그었을 때 선과 펜이 거리입니다. 이 제품은 리트랙션 거리가 약간 길었습니다. 가끔 조금 천천히 펜을 그었을 때 거리감이 있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신디그 프로 이사와 비교했을 때 약간 더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반응 속도는 13ms로 빨라서 펜의 일반적인 속도나 빠르게 그었을 때 딜레이 없이 선이 빠르게 따라왔습니다. 드로잉할 때 불편한 건 거의 없었지만 약간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거치대의 각도와 크기, 무게 외에 설계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 스탠드의 무게는 483g입니다. 제가 휴대할 때 사용하는 스탠드는 앞에 극세사 패드와 후면은 전체적으로 철제 프레임이라 크기에 비해 무게감이 있었어요. 무게는 474g으로 댄스레비 스탠드가 조금 더 무거웠어요. 물론 크기 차이가 커서 크기에 비해 중량이 적다 생각할 수 있지만 휴대성을 생각하면 중량이 있고 중량 절감을 위해 플라스틱 재질에 후면에 홈을 받지만 크기 때문에 무게가 나갔어요. 일체감을 주기 위함인지 본체와 크기를 맞춰 제작해 다른 스탠드에 비해 크기가 너무 크고 홈 때문에 오히려 두께가 늘어 합쳤을 때 본체 2배의 굵기가 됩니다. 무게감도 있고 크기와 두께가 있어 휴대성이 니즈와 맞지 않다고 생각됐어요. 가장 큰 문제는 설계 문제인데 크기도 큰데 활용성이 적게 각도가 2가지만 될 뿐더러 스탠드의 다리가 고정되는 원리가 아닌 그냥 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설계 문제로 밀면 다리가 접히면서 넘어져요. 드로잉을 하는 수직 각도로 힘을 주면 괜찮았지만 중앙이 아닌 상단에 힘을 주면 넘어졌고 수평으로 힘을 줘도 넘어져서 위험해요. 실제로 사용하다가 스탠드가 넘어지면서 와장창이었어요. 그래서 촬영을 할 땐 다른 스탠드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카페에서 넘어지면 대참사일 것 같아요. 스탠드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럼 다음 단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단점은 퀵키입니다. 단축키 설정을 하고 단축키 이름도 설정하여 띄울 수 있는 커스텀 기능과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스크롤 방향을 전환할 수가 없어요. 스크롤로 확대 축소를 할 땐 렉이 안 걸리지만 키 입력으로 스크롤 전환이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렉과 지연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드라이버에서 수정해줬으면 좋겠네요. 투어박스처럼 단축키 위치나 손 모양에 맞게 두껍게 설계된 경우 피로도가 없지만 설계가 납작하고 너무 일직선이라 손목 통제가 피로도가 쌓입니다. 옆으로도 사용해보고 직선으로도 사용해보고 대각선으로도 사용해봤지만 구조와 단축키 배치가 저희 손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구조의 와쿠미 단축키도 불편했지만 크기가 작고 키 간격이 좁아 들고 쓰기에는 좋았어요. 하지만 이 제품은 크기가 크고 키 간격이 넓어 들고 쓰기에는 불편합니다. 다른 단축키는 납작해도 손 모양에 맞게 휠키가 대각선에 있어 손 모양에 맞아 편하고 피로도가 쌓이진 않았어요. 단축키 패턴도 손에 맞아 편했습니다. 물론 저한테 맞는 투어박스도 다른 분들한테는 너무 두꺼워서 손목이 아프다는 분들도 계셨듯이 넓적하고 일자형 단축키 사용감이 맞거나 안 맞는 등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퀵키는 블루투스가 지원되지 않고 동그리로만 수신되는 게 아쉬웠습니다. 요즘 노트북은 B타입 단자가 없거나 한두 개 정도 있는데 단자를 차지하는 단점이 있어요. C타입 변환 단자가 있지만 충전선과 본체를 연결하면 단자가 없기에 허브를 준비해야 될 수도 있어 아쉽습니다. 자, 장단점을 설명해드렸어요. 제가 명암을 많이 쓰고 글레이징 기법을 많이 써 OLED의 완벽한 블랙 배연이 깊이감을 느낄 수 있게 도움이 되어 좋았습니다. 특히 와콤급 피랍이 가장 좋았어요. 제가 타사의 여러 프로 제품들을 써봤지만 피랍이 하드함이 적은 경우가 많았어요. 피랍이 하드한 경우가 있어도 별개로 최저 피랍이나 성컷 시 인식 등 섬세함이 적었어요. 와콤 다음으로 섬세하고 하드하다고 생각한 피랍이 XV펜이 X3 프로 칩이 들어간 제품이었어요. 하지만 400g이 피랍을 인식해 하드함은 와콤에 못 미쳤었는데 이 제품은 500g이 피랍을 인식하고 하드함과 섬세함이 와콤이 프로펜2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프로펜2와 거의 동급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격에 지문 방지와 저만사 등 에칭 글라스가 상위원입니다. 제품 자체의 단점은 리트렉션 거리 외에는 없었습니다. 가장 아쉬운 건 스탠드의 설계 문제나 크기 등 안정성, 휴대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스탠드는 많이 아쉬웠어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제품이었어요. 번들은 단축키나 스탠드가 있어 이 부분은 휴대에 좋긴 하지만 스탠드는 휴대성과 안정성이 떨어져서 안 좋고 케이블 외 구성이 많아 주로 휴대 느낌보다는 집에서 주로 작업하거나 데스크탑 사용자를 위한 구성품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고사양 제품으로 프로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번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